여러분 안녕하세요. 롱무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을 하고 다시 상승할 것 같다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뉴스 뒤편에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은 아직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란 표현을 쓰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인 미분양 주택수를 셌을 때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아직 심각하진 않아요. 옛날에는 16만 채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 정도 수준이 맞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또 언제 10만 채를 넘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이 국민들 미분양 매입이죠. 이 공공자금으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사가 또 실렸는데요. 이거랑 엮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5기는 접수 기간인데요. 요 접수 기간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미분양 2개월 연속 소폭 감소, 향후 추이는 안개 속. 안개 속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에도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 뭐 경희공자이라던가 레미안 대치팰리스 어때요? 전설의 레미안 대치팰리스 미분양이었습니다. 강동구의 뭐 고래일도 마찬가지고 마곡지구도 마찬가지고 마레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서울의 유명 단지들 중에 미분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서 그냥 계약한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됐었습니다. 물론 저층이 주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왜 계약이 안 됐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 여건을 놓고 다 떠나서 일단 한국에 돈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엉터리로 들리는 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한국에 돈이 있어요. 왜냐면 돈이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돈이 있고 국가가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요. 이게 한국은행 교육 자료에 써져 있어요. 인플레이션, 화폐 발급. 지금 계속 찍어냅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국가 생각해보세요, 국가. 국가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까요? 국가가 뭘 만들어낸다고 제일 돈이 많아요? 국가가 삼성보다 돈이 많아요, 여러분. 그럼 뭘 만들어내는데요? 돌리는 거잖아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시중의 화폐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닌데요. 돈이 있어도 이거를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하냐 행하지 않냐가 엄청 중요해요. 사냐 안 사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지금 보면 절대 못 움직일 것 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제 경험을 그대로 전달을 드리자면요. 진짜 한순간이에요. 갑자기 폭등 뉴스 나오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때 놓친 사람만 억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경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저의 그 소외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이에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한순간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생기는 게 한순간인 거지 시장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 당시에 투자자가 분양시장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장이 안 좋거나 앞에서 이미 물려 있었거나 규제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상황도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투자자,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여건도 안 좋았었고 이미 물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맞아요. 미분양은요, 투기꾼 시장이에요. 실수요자만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분양 났던 주택들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다 살아요. 빈집 없어요, 거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실거주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나서 가격이 싸다고 느끼더라도 사지 않아요. 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느끼고 경기가 안 좋다고 체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미분양들 해소가 될까요?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미분양들 실수요자만으로 해소 어려워요. 제 경험상 안 됩니다. 투자자가 유입이 돼야 돼요. 근데 투자자가 누구예요? 다주택자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는 취득세 때문에 이거 투자 어렵습니다. 세금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이나 규제가 충분히 풀리고 뭔가 좀 희망이 보이거나 뭔가 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이걸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부터예요. 일단 정말 너무 안 좋으면은
이 미분양을 국가가 사들이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돼 있습니다. LH가 뭔가 집을 사서 공공 이제 임대를 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LH 내부에서 굉장히 느려졌어요. 왜냐면 국토부 장관님께서 내 돈이면 이건 안 산다.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국민들이 호응을 했고요. 지금도 60%가 넘는 국민이 나라 돈을 들여서 미분양난 어떤 시행사나 시공사를 건져주는 거를 도와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는 국민 정서에 맞게 나라에서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기사를 일부러 가져오진 않았어요.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있으니까 옛날에 미분양이 16만 5,588호까지 올라갔었는데 16만 5천채까지 올라갔던 그때 국가는 공공자금으로 미분양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그때 국민들은 찬성했을까요? 찬성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이 미분양이 되게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근데 지방 경기가 버티질 못했어요. 특히 또 총선 앞뒤로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정권을 잡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건 용서가 안 돼요. 경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버틸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퍼센테이지상 진짜 안 좋아지고 경기가 얼어붙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한 게 되게 평균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싫으면은 시중에서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민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지도 않고요. 정부가 개입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쌓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살아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가 있지만 앞으로 있는 공급량이 이게 소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추후에 지켜봐야 되겠죠. 민간 자금이 들어가게끔 풀어줄지 아니면 국가 돈이 투입이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가가 안 도와주고 그리고 민간 자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 부동산이 계속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일단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 경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미분양이랑 악성 미분양이랑 공급이 있으면은 구축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조건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구축들을 봤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수급이 따로 있거든요. 신축은 신축이고 구축은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축이 한 뭐 4억 5억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랫단에 1억 5천 2억짜리 집도 있는데 수요가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지방의 유동성이나 아니면 전세 수요가 많이 몰려왔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국가나 아니면 민간의 자금이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악성 미분양으로 쌓여서 가격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이 공급이 쌓여 있고 빈집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시공사가 망해요. 시행사랑 추후에. 왜냐면 시행도 못하고 시공도 없으니까 얘네가 힘들어져요. 물론 시공사는 뭐 해외나 뭐 플랜트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주거 시설을 짓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걔네가 망하거든요. 그럼 이건 국가도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걔네가 어려워져 있으면은 그때 가서 공급도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한국에는 이러다가 폭락과 폭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악성 미분양이 쌓여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뭐 도와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을 하겠죠. 그런데 얘네가 여러분 시행사 시공사가 수천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건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국가에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인구수나 가구수나 이런 걸 보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이상하게 들리시면은 옛날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김포 한강 신도시나 동탄 신도시 같은 거 기억나세요? 권성구의 신도시 같은 거 있잖아요. 유령도시 된다 그랬어요. 정말이 찾아보세요. 왜냐면 특히 동탄 신도시 11만 가구 거기를 누가 다 채우냐고 유령도시 된다고 했었거든요. 다 들어가 살잖아요. 송도도, 청라도, 영종도도, 루원시티도 다 똑같은 얘기 나왔었고 한강 신도시는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나왔었어요. 또 저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별내, 갈매, 다산, 미사, 진접 이렇게 또 뭉쳐 있잖아요. 또 왕수까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신도시 또 만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나중에 이제 주택의 수요가 살아났을 때 건설 경기를 죽여버리면은 그때 가서 부작용이 또 크다는 거예요. 당장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는데 차라리 이거를 사실 민간 자금이 못 들어가게 막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그냥 수급에 맡겨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국민의 정서 때문에 결국엔 끝까지 미분양을 방치한다면은 저는 만약에 더 이상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럼 모르겠지만 수요가 있는 상태로 지금 발현이 안 되다가 추후에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당장은 미분양은 여러분이 어떤 지방의 집을 살 때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왜? 일단은 소화가 안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미분양은 악성 요소, 조심해야 될 요소, 하락의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이대로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면 추후에 언젠가 우리 지난 정권 시장처럼 폭등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